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수탁감정 의뢰 이용자 안내.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즉 수탁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수탁감정제도 이용자인 의뢰기관에게 수탁감정 의뢰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탁감정제도 안내입니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수탁감정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의료행위의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의학적 감정사항을 의뢰하고 의료원은 이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감정서로 작성하여 회신하는 감정제도입니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수탁감정제도의 특성은 신속성, 전문성 및 객관성, 공정성, 경제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90일 이내, 최장 120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인 인력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고 있어 전문적이며 객관적입니다. 셋째,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감정인력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처, 기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타 감정기관에 비해 저렴한 감정비용으로 경제적입니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수탁감정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세부 진료 과목별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수탁감정의 범위 및 감정 대상입니다. 현재 감정 범위는 신체 감정을 제외한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의뢰기관은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입니다. 감정 대상은 2012년 4월 8일 이후에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로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려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수탁감정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단계에서 감정 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사기 등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요양원에서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안마사에 의한 보건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접수 이후 감정 실시 단계입니다. 먼저 사건의 주된 진료 과목으로 감정부를 배당합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 및 감정 의뢰 사항 등에 따라 세부 진료 과목별 해당 분야 전문 의료인에 의한 종합적 검토 후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수탁감정서가 작성되어집니다. 감정비용 납부 및 감정서 송부 단계입니다. 수탁감정서 작성이 완료되면 의뢰기관에 감정비용 납부를 안내합니다. 수탁감정 비용은 진료 과목당 30만 원이며 감정의뢰 문항수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 납부 확인 후 감정서 정보 및 기록물을 반환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정 절차입니다. 수탁감정서를 송달받은 후 감정 내용에 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감정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의뢰 절차 및 비용은 최초 감정의뢰 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탁감정 의뢰 방법입니다. 수탁감정 의뢰 시 필수 서류입니다. 첫째, 감정의뢰 신청서입니다.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감정의뢰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감정사항 등 필수 기재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째, 감정자료입니다. 감정 대상이 되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진단서 등이 해당됩니다. 감정의뢰 시 증거자료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며 증거자료 미비시, 감정 내용이 불명확해져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으로 인해 회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무 기록은 진료 단계별에 따른 초진 기록지, 외래 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혈액 검사 결과지, 경과 기록지, 간호 기록지, 협진 기록지 등 해당 환자에게 작성된 모든 의무 기록지를 확보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진료 단계별 의료사고 발생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단 단계에서는 오진이나 진단 지연, 둘째 치료 단계에서는 투약사고, 주사사고, 마취사고, 수술 기술상의 문제, 안전사고 등의 의료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했는지, 전원 이송 단계에서는 전원 지연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감정사항 작성 방법입니다. 감정사항 작성 순서는 첫째,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둘째, 나쁜 결과와 의료사고 개연성 있는 의료행위를 파악하여 핵심 쟁점 사항을 정리합니다. 셋째,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정사항이 부적절하게 작성되면 감정인이 답변 작성이 어렵게 되며 감정 결과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서 회신 지연, 추가 감정 요청으로 비용이 발생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사항 작성 시 피해야 할 질문 유형입니다.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법적 판단을 묻는 질문, 수사기관에서 진술 조사한 내용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 추상적인 개념인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감정의뢰 하거나 전반적인 의료 과정을 묻는 지엽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질문, 쟁점과 관련성이 없는 질문, 비의학적인 질문,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은 감정사항 작성 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감정사항 예시입니다. 포괄적인 질의 한계 문항보다는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세부적인 질의를 해야 상세하고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타당성을 묻는 질의는 진술이 사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감정사항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의학적 사실이나 판단을 묻는 질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허위기재 또는 부실기재에 관한 질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감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학적 판단을 묻는 질의로 변경하여 수사에 첨부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가족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받기 원합니다. 수탁 감정을 개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탁 감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 검찰, 경찰, 기타 공공기관으로 개인의 감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수탁 감정을 의료중재원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진료 기록 감정을 의뢰함에 있어 의뢰기관에서는 우리원 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기관 등을 선택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우리원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종류가 다양하여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수탁감정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병원 측에 요청할 수는 없나요? 수탁감정에 필요한 의무기록은 의뢰기관에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탁감정은 우리원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필요한 자료는 의뢰기관에서 확보하여 우리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료 납부가 예산 집행 등의 사정으로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료가 납부되어야만 감정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탁 감정료는 감정서 송부에 앞서 산정되며 감정료를 의뢰기관에 통지한 후 감정료가 완납되어야만 감정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나 CCTV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감정에 참고하여 감정하는 것인가요? 감정에 있어 진술조사나 CCTV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나 CCTV 영상은 감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및 확정은 의뢰기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수탁감정을 의뢰하면 의료중재원에 상주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가 감정해주는 것인가요? 우리 원에 위촉되어 있는 비상임 감정 및 자문위원에게 세부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촉탁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최종 감정서가 작성됩니다. 우리 원의 경우 1인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전문 세부 분야별로 다수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촉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복수의 진료 과목별 의료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답변이 작성되며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제외하는 등 공정성 부분까지 담보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실, 다양한 인과관계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감정서의 %로 기재가 가능한지요? 감정서의 과실이나 인과관계 기여도 정도를 %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감정서는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주된 내용이며 그 정도를 %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 여부 및 악결과와의 인과관계는 의뢰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수탁감정 의뢰 시 제출한 자료를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탁감정 절차가 완료되면 수탁감정서를 해당 의뢰기관에 송부한 후 제출 자료도 모두 반환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제출 자료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탁감정서 결과를 받은 후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수탁감정서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 등 추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원에서는 추가 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정 접수 절차는 신규 사건 접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단, 앞서 접수하였던 감정 질의와 동일한 질의를 재접수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 감정 결과가 의료인에게 편파적으로 나왔다며 재감정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감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원은 의뢰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해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 소견을 회신하고 있으며 과실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뢰기관에서 합니다. 따라서 회신한 감정 내용에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 의뢰기관에서 추가 감정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감정 의뢰 방법은 최초 감정 의뢰 시와 동일합니다. 중재원에 감정 의뢰하여 감정서를 받았는데 환자 측 또는 병원 측에서 감정한 의료인의 성명과 의료중재원에 방문하여 감정한 의료인을 만나서 감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감정한 의료인을 직접 만나 설명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원은 의뢰기관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감정 소견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소신 있는 감정을 위해 감정인의 이름은 공개가 불가하며 감정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료적 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뢰기관을 통해 추가 감정 절차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탁감정제도 이용자인 의뢰기관이 수탁감정을 의뢰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